네, 첫 번째 코너는 제가 준비한 조동주의 핫이슈를 부탁합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제 8월 6일 수요일이죠. 오전 10시에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하라고 소환 통보를 보냈습니다. 여러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를 소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상 이런 지난 정권 때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때 주말에 이제 제3의 장소에서 따로 조사를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수요일 이제 가장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 주중에 김건희 여사를 불렀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혹이 너무 많아서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6대 의혹 지금부터 한 방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는 화면 함께 보실까요? 이제 김건희 여사의 6대 의혹을 정리한 표인데요. 이제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있고 이제 각종 의혹들이 얽히고 설켜서 되게 복잡해 보이죠. 연루된 인물만 18명이나 되는데요. 이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어떤 주장이 엇갈리는지 그리고 특검은 어떤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인지 진실은 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특검이 수사 중인 6대 의혹이 뭔지부터 한 번에 쭉 설명드리면요. 화면 나가고 있죠.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관련 의혹, 김예성 집사 게이트, 도이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명태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이렇게 총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요즘 활발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부터 볼까요? 이거는 핵심이 이겁니다. 이제 6천만 원대 영국 명품 브랜드죠.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샤넬 백 2개 1,000만 원 상당이죠. 여기에 하늘이 내려준 삶이라는 천수삼 농축차, 통일교가 하는 고급 인삼차라고 해요. 요 화면에 보이시는 요것들을 이제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서 전달을 했다 이거예요. 저 다이아 목걸이는 저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보통 다이아 하면 결혼할 때 이제 반지 한번 5부 정도 보는 이런 정도인데 정말 고가의 반지로 보이죠. 샤넬백도 이제 보통 결혼할 때 한번 사는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선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싼 물품들이 어디로 갔냐? 이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제 2022년 4월에서 8월경에 통일교 측으로부터 YTN 방송국 인수 그리고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ODA라고 하죠. 이런 사업을 따내고 정권에 청탁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했다는 의혹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통일교 측은 물건을 건넨 전직 통일부 간부 윤모 본부장 이 사람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건진법사는 내가 물건을 통일교한테 받은 건 맞지만 이제 목걸이는 잃어버려서 김 여사한테 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고로 저 샤넬백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이 추적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이제 비서가 매장에 가서 웃돈을 얹어서 신발 같은 다른 물건으로 교환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특검도 이제 물건은 이렇게 아직 확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새롭게 이 아까 말씀드린 통일교의 윤 전 본부장 이 사람이 이제 건진법사에게 김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이 물건들이 개인 청탁이 아니라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에요. 어떤 물증일까요? 이제 특검이 이제 통일교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통일교 측이 이 다이아몬드 앞서 말씀드린 6천만 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재밌죠. 특검이 이를 토대로 이 윤 전 본부장이 이제 통일교 윗선의 승인을 받고 이제 목걸이나 샤넬백 같은 것을 건넸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그래픽 보실까요? 이제 히림 종합 건축사무소가 있죠. 이제 건진법사가 윤석열 정부 초반이던 2022년에 히림 측에 통일교를 통해 캄보디아 사업을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접근했다는 건데요. 이 건진법사는 통일교에는 김 여사와의 연줄 그리고 히림에는 통일교와의 연줄로 캄보디아 사업 참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문어발식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하고 있는 해외 ODA에 대해서 이게 납득하지 못하는 이제 사업들이 있으니 이런 거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한 것도 이것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히림은 이제 김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였는데요. 이들의 얽히고 설킨 커넥션 의혹 그 정점에는 정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건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근데 이게 건진법사 의혹에서 갑자기 또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어요. 이제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최근 이제 지역구 사무실 그리고 국회 사무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특검이 했죠.
그래서 이 특검은 건진법사가 이 통일교 윤 씨가 2023년 1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을 시켜서 권 의원을 지원하려 했다. 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제 자기는 결백하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야당 탄압일지 아니면 이제 5선 중진이자 친윤 핵심이 연루된 대형 게이트일지 특검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알려진 40대 남성 김예성 씨에 관한 집사 게이트 의혹입니다. 화면 지금 나가고 있죠. 집사 게이트에는 워낙 유명한 분들이 많이 연루돼 있는데요. 이제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전 의장,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 이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재계 인사들이죠. 이런 이제 그 김예성 씨가 이제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인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 회사로 대규모 투자가 들어옵니다. 이제 앞서 언급한 이런 대기업들에서 무려 184억 원의 투자를 받은 건데요. 문제는 이 IMS 모빌리티가 이제 적자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혹의 냄새가 진하게 풍기죠. 근데 이제 이 투자금 중에서 46억이라는 돈이 이제 이노베스트 코리아라는 회사가 보유한 IMS 모빌리티의 구주, 그러니까 옛날 주식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는 겁니다. 이 구주라는 거는 기존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이고 이제 신주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이제 신주 매각으로 생긴 자금은 이제 회사로 들어가는데 구주를 팔면 그 돈은 주식을 판 개인 주주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이 구주를 판 이노베스트 코리아의 사내이사로 이제 집사 김 씨의 부인이 유일하게 등재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회사가 집사 김 씨의 차명회사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주를 팔아서 생긴 46억 원 이게 김 여사한테 흘러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 여사와는 누나 동생 사이였고 집사 김 씨가 오랜 밀접한 관련이었던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과연 비자금 통로라는 은밀한 커넥션이 존재했던 건지 그것이 가장 관심이겠죠. 하지만 이 의혹도 쉽게 풀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김해는 이제 집사 김예성 씨가 작년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한 다음에 지금까지 잠적 중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속보로는 일단 집사 김 씨의 배우자가 특검에 출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당사자 없이 배우자를 통해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참 궁금하죠. 근데 이제 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는 건강 악화로 또 검찰 특검 출석을 못했고 류경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가 대신 조사에 응하긴 했는데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이분은 해외 출장 나가서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거든요. 특검에 의하면 조 부회장 측이 이제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의혹은 이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두 의혹이 많이 엮여 있어서 한 번에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2009년에서 2012년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돈을 대는 쩐주를 가담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건 되게 오래된 사건이죠. 작년 10월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거나 예견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단순 쩐주에 불과한데 쩐주는 보통 처벌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얘기를 저도 취재할 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근데 또 비슷한 쩐주 역할을 한 손모 씨, 이 사람은 이제 검찰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유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이 유독 김 여사만 봐주기에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4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다가 지금은 특검에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이제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이 를 포함한 경영진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서 총 369억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죠. 알고 보니까 이제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여거든요. 근데 이것도 본인들이 초청장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초청장을 보내달라, 초청을 해달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두 개의 의혹의 핵심 키맨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자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입니다. 주가 급등 직전에 이 이종호 대표가 지인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3분의 1 체크하고 이런 워딩을 하는데요. 이게 특검이 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김 여사까지 개입됐다고 봤을까요? 단순히 이제 친분이나 계좌 관리인이라는 이유로는 좀 부족하죠. 이종호 대표가 지인 단톡방에 이제 3부 체크 메시지를 보내고 이틀 뒤에 윤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을 만납니다. 시기가 참 미묘하다는 평가가 나와요.
삼부 토건 주가가 폭등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공개 일정이 줄줄이 이어졌는데 여기에 김 여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종호 대표 이제 최해병 순직 사건에도 이제 관련이 돼 있죠. 이제 최해병 순직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윤 대통령 부부에게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뜬금없이 친윤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등장하는데요. 이제 권성동 의원과 같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죠. 이제 특검은 최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가 진행되던 2023년 7, 8월 이철규 의원이 사건 관계자들과 다수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는데요. 이 의원은 권성동 의원과 마찬가지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친윤 핵심 두 의원이 각각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의혹으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너무 유명한 분이죠. 이제 명태균 씨 정치 브로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의 공천 개입 의혹입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부터 짚어보면요. 지난 대선 때 2022년 대선 때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81번 무상 제공받은 대가 그리고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혐의인데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통화 내용이 공개돼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취임식이 있던 2022년 5월 9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간이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 경선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거기가 말이 많네. 당해서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이게 명태균 씨의 황금폰 녹취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처음엔 여기까지만 공개가 됐었는데 명태균 씨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그 사이 대화가 뒤늦게 공개됐죠.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내가 하여튼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얘기할게. 자체를 걔가 이 시점에서 공관위원장이니까 전면 중단하라고 윤 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상현이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죠. 특검은 윤 의원의 휴대폰을 확보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데 윤 의원이 이제 작년 12월 돌연 휴대전화를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휴대폰을 교체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두고도 이제 다양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책은 이 통화 내용 아무래도 이 휴대폰을 내용을 교체한 게 통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제 2022년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던 정진석 전 비서실장까지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이제 의혹 당사자의 공천 관련 직책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는 왜 수사 대상이 됐을까요? 이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김 여사와의 친분도 여러 번 과시했는데 두 사람의 통화 내용도 공개된 겁니다. 바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50분 뒤에 김 여사와의 통화를 한 건데요.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다.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걸까요? 이 통화가 이뤄진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 2022년 5월 10일 김영선 전 의원의 전략공천이 확정됐습니다. 근데 김 여사 관련 의혹의 마지막 대장정 이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5월 당초 계획과 달리 노선의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인데 이제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에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불거졌습니다. 이는 특혜가 있었다는 건데요. 논란이 커지니까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사업 자체를 그냥 중단시켰어요. 근데 사실 이게 더 이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해서 결백한다는데 이제 사업을 또 아예 백지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특검은 원 전 장관과 이곳을 지역구로 하는 김성교 의원이 이제 종점 변경 과정에서 일조했다는 의혹을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소환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근데 사업이 기약 없이 중단되면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 몫이 됐습니다. 이 고속도로 자체가 이제 백지화됐으니까요. 이건 누가 책임지라는 거죠? 이제 8월 6일이죠. 이제 수요일 특검으로부터 조사 출석 통보를 받은 김 여사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쏟아지는 의혹 속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그리고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제 어떻게 될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핫이슈를 부탁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여의도를 부탁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만요.